치료를 제가 추천 안 드리는 분들도 꽤 여러 경우가 있어요. 치아 교정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게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대부분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돌출입 같은 경우들은 선천적인 요인이 많다고 해요. 꼭 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다는 이제 유전적인 요소들, 부모님의 한쪽 부분이 입이 나오신 그런 어떤 유전적인 영향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돼서 이분한테 이제 돌출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드물게는 치아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게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손가락 빨기라든가 이런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치아가 뻗어지면서 돌출입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좀 유전적이고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교정치료 추천 제가 안 드리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많이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정과 의사인 저로서는 교정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치과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교정치료를 제가 추천 안 드리는 분들도 꽤 여러 경우가 있어요. 우선 교정치료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시려면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짧아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교정치료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을 충분히 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기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또 추천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잇몸이 너무 안 좋은 분들. 교정치료는 잇몸뼈 내에서 결국 치아를 이동시켜 나가는 건데 잇몸뼈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내려가서 거의 끝에만 치아가 매달려 있을 정도로 치아가 많이 흔들거리거나 잇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정 치료하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골격적인 문제, 얼굴뼈에 골격적인 부조화가 너무 심한 경우들은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교정 치료만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앞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함께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 당장 내일 모레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데뷔를 해야 되는 연예인 같은 경우들, 아니면 단기간에 속성으로 치료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교정치료를 추천해드리지 않고, 또 잇몸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도 교정치료를 추천해드리지 못하고, 얼굴뼈의 골격적인 부조화 가 너무 심한 분들, 주걱턱이라든가 무턱이라든가 안면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누가 봐도 교정치료는 한계가 있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교정치료만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되게 드문 일이지만 저희 치과에 교정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거예요. 임플란트를 정말 한 열 몇 개를 입안에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입안에 들어가 있으면 임플란트들은 치아 교정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게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전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교정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교정치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교정치료라는 거는 의사나 의료진 혼자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협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협조도가 보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환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4세, 5세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구강 위생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치료를 제가 좀 권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대부분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교정치료를 추천 안 해드리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정치료가 그러면 약간 PT 같은 개념인 거네요? 헬스로 치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약간 헬스도 원래 식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PT를 받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PT를 꽤 오랜 기간 받아왔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PT를 받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치료를 받고 주의사항과 지켜야 될 점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또 환자는 그걸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되면서 치아 이동이 원활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이것도 정말 저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치과 교정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치아가 움직인다는 게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개념이었고, 제가 다녔던 학교 병원에서 엄청나게 심했던 덧니들을 아주 가지런한 치열로 이렇게 바꿔준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치료 전후만 놓고 보면 마법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치아들이 지속적인 힘을 받게 되면 잇몸뼈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쪽 구조물들을 보면 치아 뿌리를 기준으로 힘을 한쪽에서 받게 되면 한쪽에서는 압박이 일어나는 면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신장되는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가 압박되는 면에서는 잇몸뼈가 흡수되면서 점점 이제 녹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요, 또 늘어나는 쪽에서는 새로운 뼈 세포들이 뼈를 형성하면서 잇몸뼈가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흡수가 되고 한쪽에서는 잇몸뼈가 생성이 되면서 치아가 잇몸뼈 내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치아가 이동하는 과정은 이렇게 일자로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니고 쓰러지고 또 서고 쓰러지고 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티핑과 업라이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쓰러지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치아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강한 힘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하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했을 때 치아 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출입 교정의 또 중요한 점은 너무 과도하게 입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좀 우울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항상 저는 자연스러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모습인 것처럼 내추럴한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그 돌출입을 개선하게 되면 그 어떤 치료보다 좀 자연스럽게 본인의 외모와 입술이 또 편안하게 다물어지는 것, 그리고 좋은 치아배열, 좋은 치아의 기능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돌출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런 거죠.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뭐 화났어? 기분 안 좋아? 왜 이렇게 심통 났어? 이런 얘기, 뭐 불만 있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두 번씩 들어봤던 분들은 아, 내가 입이 좀 나왔나 보다,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쉬운 거는 이런 자 같은 걸 가지고 옆모습 상에서 코끝하고 턱끝에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서 이 자에 자기 입이 닿으면 일단 돌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적인 입술의 위치는 이 심미적 기준선, 이렇게 코끝하고 턱끝을 댔을 때 이 선에 비해서 입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아주 살짝 닿는 정도를 우리가 좋다고 보는데, 이거보다 입이 좀 많이 눌린다거나 이 선보다 입이 나와 있다 그러면 돌출 판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돌출을 판단하는 거는 편안하게 입술을 다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물어져야 되는데 입이 벌어지고 턱끝에 주름이 지거나 힘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이제 아, 돌출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웃을 때 치아가 뻗어지는 게 좀 관찰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내가 뭐 돌출이 있구나 라고 이제 뭐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가장 많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덧니, 아니면 치아가 삐뚤빼뚤해요, 치아가 고르지 못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가지런한 치아 배열만 만들어줘도 인상이 엄청 이제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되게 정리돼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는 인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꼭 보기 좋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아가 삐뚤빼뚤했던 상태에서 가지런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양치를 하기도 좀 편안하고 구강 위생 관리가 이제 용이한 환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부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를 뽑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를 뽑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를 뽑지 않고 저희가 치아를 확장해서 옆으로 조금 벌리면서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치아들을 배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는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입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앞니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아무리 다물어도 앞니가 닿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앞니가 벌어짐으로써 국수도 끊어 먹지 못하고 뭐 스파게티나 면 같은 거를 잘라 먹지 못하죠. 앞니가 기능을 못하니까요. 앞니가 서로 맞닿아서 가위처럼 음식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앞니의
기능이 되게 부족한 상태가 되고 또 발음이 세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해주면 앞니가 자기의 기능을 회복해서 뭐 냉면이나 국수 혹은 뭐 다른 음식물 같은 것들을 베어 먹거나 잘라 먹을 수 있는 이제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안면 비대칭도 교정 치료로 많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대부분 골격적인 얼굴뼈의 비대칭을 동반하고 있긴 하지만 교정 치료만으로도 얼굴뼈 수술 없이 그 정도를 좀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면 비대칭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고 수술 안 하고도 꽤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교정 치료 기간은 참 이제 교정과 의사들한테는 마치 올림픽에서 기록 단축을 하는 것처럼 환자는 사실 병원의 그 권유를 잘 따라주면 됩니다. 병원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정장치가 있으면 음식물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음식물들이 끼거든요. 교정장치 주변에. 그래서 그걸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즐겨서 먹다 보면 교정장치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장치가 많이 떨어지면 치료 진행이 늦어지고 또 원하는 만큼 치료 결과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원 약속을 잘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료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과에 오시면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약속을 뭐 몇 달에 한 번씩 온다거나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교정치료 기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진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싼 돈 내고 교정치료 하는데 당연히 매달 가고 잘 하겠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이 내원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교정 치료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들이고 또 네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치과에서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 같은 걸 걸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장치를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라 주시면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생각했던 치료 목표에 잘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교정 치료가 어떻게 보면 항해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갈 때에는 지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순풍이 잘 불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협심해서 함께 가는 거고요. 이게 병원이나 의사 혹은 의료진만 애써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환자분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교정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을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정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을 꼭 찾아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이라든가 혹은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세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곳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정치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긴 시간이 걸리는 치료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교정치료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것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